충격적인 폭로입니다. 한미국인 지진학자 박사가 일본 난카이 해곡에서 규모 9.0 초대형 지진이 임박했다는 예측을 발표했다가 하룻밤 사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최대 32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그의 경고를 일본 정부는 왜 필사적으로 묵살했을까요? 건물 붕괴, 90피트 높이의 쓰나미, 그리고 300년간 잠자던 후지산 분화까지. 카터 박사의 유튜브 채널은 폭발적 관심을 받았고 예상치 못하게 한국 과학자들이 그의 편에 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에서는 거대한 압력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밝혀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카터라고 합니다. 지진을 연구하는 미국인 과학자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우리 발 밑에서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구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모든 것이 바뀐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사무실에 앉아 전 세계의 지진 데이터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일본의 컬러풀한 지도가 보였고 한 지역이 계속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난카이 해곡이었죠. 난카이 해곡은 일본 근처 깊은 바다 밑에서 지구 지각의 두 거대한 조각이 서로 충돌하는 곳입니다. 옛 기록들을 연구하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1707년, 1854년, 1944년, 그리고 1946년에 이 정확한 지점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었고 각각은 끔찍한 파괴를 일으켰습니다. 화면에서 손가락으로 단층선을 따라 그리면서 혼잣말로 이 패턴은 너무 명확해서 무시할 수 없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제 아내 마리는 프랑스 출신이에요. 아름다운 풍경화를 그리는 예술가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격렬한 지구 움직임과는 아주 다른 평화로운 장면들을 그리죠. 제가 연구에 몰두할 때면 아내는 커피를 가져다주고 휴식을 취하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저희 아들은 이제 28살이고 그 자신도 과학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들의 지지가 있어 제 어려운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30년 동안 지진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지면이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감지할 수 있는 GPS 장비를 사용했어요. 과거 지진에 관한 역사적 문서도 읽었고 일본에서 지구의 판들이 서로 밀어내는 속도도 측정했습니다. 수개월간의 계산 끝에 어느 비오는 저녁 제 손이 떨리게 만든 발견을 했어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마리에게 난카이 해곡 아래에 압력이 쌓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규모 9.0을 넘는 거대한 지진이 향후 30년 내에 일본을 강타할 것이라고요. 이건 그저 또 다른 지진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규모 9.0 지진은 인류 역사상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지면이 너무 격렬하게 흔들려서 건물들이 무너질 것이고 쓰나미라 불리는 거대한 파도가 해안 도시들을 덮칠 것입니다. 이 흔들림은 심지어 화산 폭발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11년 일본 지진과 쓰나미의 이미지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전체 마을이 휩쓸려가는 영상을 봤었거든요. 그 재난으로 2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책상 위에 펼쳐진 제 연구 노트를 보았습니다. 증거는 분명했어요.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마리에게 다가올 일에 대해 모두에게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만약 일본이 지금 준비를 시작한다면 더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거고 더 나은 비상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며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 지식의 무게가 제 어깨에 느껴졌습니다. 제 발견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제 경고에 귀를 기울일까요?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나라인 한국에서 중요한 동맹을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앞으로의 여정은 제가 이전에 직면했던 어떤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지만 진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공유되어야 했습니다. 전 항상 과학의 힘을 믿었어요. 데이터와 증거가 모든 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치, 경제적 우려, 그리고 단순한 두려움이 종종 과학적 진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진학자로서 우리의 사명은 단순히 지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사용해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위한 발표를 준비하는데 몇 주를 보냈어요. 도쿄의 큰 회의실로 걸어 들어갈 때 제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는 지도와 차트,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죠. 이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제 기회였습니다. 단층선을 따라 압력이 쌓이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가리키며 증거가 명확하다고 말했어요. 규모 9.0의 지진이 30년 내에 난카이 해곡 지역을 강타할 가능성이 높으니 일본은 지금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요. 제 연구 방법이나 건물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기대했습니다. 대신 관계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더군요. 어두운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이 정보가 공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이해하는지 물었어요. 주택 가격이 하룻밤 사이에 떨어지고 외국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돈을 빼낼 것이며 경제가 크게 타격을 입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사람들의 안전은 어떻게 된 거냐고, 일본 시민들이 자신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 권리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고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또 다른 관계자는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할 수 없다며 제 연구 예측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를 떠났어요. 그들은 인간의 생명보다 돈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흘 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 연구소 소장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모든 자금을 끊겠다고 협박했고 저를 내보내야 한다고요. 즉시 해고된 것이었습니다. 제 위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해고라니요? 30년간의 존경받는 이후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너무 화가 나서 앉을 수도 없어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마리에게 그들이 저를 침묵시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가치와 주식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려는 것이라고요. 마리는 붓을 내려놓고 결연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공유하라고 했어요. 한문이 닫히면 창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했어요. 과학적 채널이 저에게 닫혔다면 메시지를 직접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지진 진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밤낮으로 위험을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제작했어요. 제 영상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고베와 같은 도시들의 건물이 무너지고 불이 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대 32만 명이 사망할 수 있고 경제적 피해는 수조엔에 달할 수 있다고 계산했어요. 한 영상에서는 작은 후지산 모형을 사용하여 지진만이 유일한 위험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1707년 난카이 지진 이후 불과 49일 만에 후지산이 분화했다고요. 지면 흔들림이 마그마가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 영상은 처음에는 단지 몇백 회의 조회수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수천 그리고 수백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일본 과학자들이 비밀리에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과학자는 제가 옳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신들도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요. 국제뉴스 방송국에서 저를 인터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저를 공포를 부추기는 사람이자 관심을 구하는 실패한 과학자라고 부르며 대응했어요. 그들의 말이 상처가 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생명이 위태로웠으니까요. 어떤 밤에는 진실을 위한 싸움에서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실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귀를 기울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휴대폰에 이메일 알림이 나타났어요. 제목은 연구협력 요청 서울대학교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그 이메일을 열었을 때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과학자로서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거만 따르면 세상이 그 진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사람들은 경제적 안정, 평온한 일상, 그리고 당장의 편안함을 위협하는 진실보다는 달콤한 거짓말을 더 쉽게 받아들이더군요. 과학자로서 저의 이상은 지식을 통해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현실에서는 그 지식이 불편하면 무시되고 심지어 억압되기도 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실은 언젠가는 표면으로 떠오르기 마련이고 그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 늦을 테니까요. 제 유튜브 채널은 빠르게 성장했어요. 각 영상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했습니다. 저는 지진 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에 대해 설명해야 했어요.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물을 채우고 바닥에 작은 나무 블록을 놓았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이 블록을 갑자기 들어 올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고 말했어요. 블록을 위로 획 들어 올리자 물이 파도로 솟구쳐 통 옆으로 튀어나갔습니다. 이것이 쓰나미가 형성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어요. 지진 중에 해저면이 갑자기 위로 움직이면 그 위에 모든 물을 밀어내게 되고 그 물은 어딘가로 가야 한다고요. 2011년 일본 쓰나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검은 물이 방파제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휩쓸어 넘겼어요. 집들은 종이 모형처럼 무너졌고 차와 보트는 거대한 욕조 속에 떠다니는 장난감이 되었습니다. 그 영상들은 여전히 제게 악몽을 안겨주었어요. 난카이 해곡 지진은 일부 지역에서 최대 90피트 높이의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4층 건물보다 더 높다고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또 다른 위험이 있었어요. 오래된 기록을 연구하는 동안 제 피부가 오싹해지게 만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1707년 주요 난카이 해곡 지진 이후 후지산이 격렬하게 분화했다고 말했어요. 두 사건은 단지 49일 간격이었고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소다병을 들어 올려 세게 흔들었어요. 이것이 압력 아래 있는 뜨거운 마그마를 가진 화산이라고 상상해보라고 했습니다. 지진은 이 병을 흔드는 것과 같아서 압력을 받은 마그마가 빠져나올 수 있는 새로운 균열과 경로를 만든다고 설명했어요. 후지산은 1707년 이후로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잠자는 화산으로 여기죠. 저는 더 잘 알고 있었어요. 다음 대지진 이후 후지산이 분화하면 화산재가 도쿄를 뒤덮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항들이 폐쇄되고 수도 공급이 오염되며 수백만 명이 호흡 곤란을 겪을 것이라고요. 매일 밤 제 영상의 조회수를 확인했어요. 500만 조회, 1000만 조회. 사람들이 보고 있었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 누군가가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제 연구를 과장된 그리고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메일을 다시 보았어요. 누군가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믿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항상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하여 경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제 경고를 듣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이상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보다 편안한 거짓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권력자들은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인 위험을 무시했고 대중들은 두려움 때문에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현실이 이상을 따라잡을 것이고 그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너무 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할 테니까요. 서울대학교에서 온 이메일을 다시 읽어보았어요. 지질학과의 김지영 교수님이 제 연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고 그들의 지진 연구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이것이 제 시간을 들릴 가치가 있을까요? 기회를 한번 잡아보기로 결정하고 화상통화를 약속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얼굴이 제 화면에 나타났을 때 세련된 안경 뒤로 그녀의 친절한 눈을 알아차렸어요. 그녀는 저를 만나게 되어 영광이라며 심각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는 제 용기가 그들의 전체 팀을 감동시켰다고 말했습니다. 5명의 다른 한국 과학자들이 통화에 참여했어요. 그들은 자신을 소개하고 왜 저에게 연락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한국도 지진을 경험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고대 사찰을 손상시킨 2016년 경주 지진의 피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 많은 한국인들이 자국이 심각한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고요. 저는 예상치 못한 지진이 얼마나 충격적일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박사라는 다른 과학자는 경주 지진 이후 한국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물 코드를 업데이트하고 경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재난 준비에 투자했다고요. 제 눈이 커졌어요. 그것이 바로 일본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팀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지진을 예측하는 그들의 연구를 설명했어요.
그들의 기술은 제가 이전에 사용했던 것보다 더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아시아 전역의 작은 지구 움직임을 추적하는 다채로운 3D 모델을 보여주었어요. 김 교수님은 몇 달 동안 제 연구를 지켜봐 왔다며 제 예측이 그들의 데이터와 일치하고 난카이 해곡 위협이 실제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어깨에서 무게가 들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그들의 자원을 결합하고 싶다고 계속 말했어요. 제 30년간의 데이터와 그들의 기술이 더 정확한 예측을 만들 수 있고 우리 팀들이 함께 일한다면 일본 관계자들이 경고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 행운을 믿을 수 없었어요.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제공하는 훌륭한 과학자 팀이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의 협력은 즉시 시작되었어요. 저는 제 모든 연구를 공유했고 그들은 기술적 전문 지식을 기여했습니다. 함께 개선된 지진 모델을 만들었어요. 정기적인 회의 동안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인상적이었어요. 2022년 태풍 흰남노르가 한국을 강타했을 때 전력과 도로는 3, 5일 내에 복구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비슷한 수리는 흔히 3개월 이상 걸렸어요. 생산적인 회의 후 어느 저녁 마리에게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안전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응급통신의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정부는 재난 대응을 신속하게 조직한다고요. 그들이 그렇게 앞서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회의를 거듭할수록 한국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제 존경심이 커졌어요. 이제 생명을 구하는 임무에서 제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되고 있는 이 혁신적인 나라를 간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교수님은 제게 희망을 주는 말로 최근 화상통화를 마쳤어요. 그녀는 진실이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지만 끈기와 협력으로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항상 국제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재난은 국경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도 그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의 과학기술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던 것이 부끄러웠어요. 저는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서구 중심적인 시각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상상했던 이상적인 과학 협력의 모습은 모든 나라가 동등하게 기여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뛰어난 연구가 간과되고 있었어요. 한국 과학자들과의 만남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과학적 진보는 우리가 모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관점을 존중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도움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미국인인데 왜 일본의 지진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지 물어봤어요. 수백 개의 질문을 받은 후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설명하는 특별한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며 일본 지진에 대한 제 관심이 과학으로 시작되었지만 2011년 3월에 깊은 개인적인 일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제가 거의 이야기하지 않던 무언가를 공유했습니다. 2011년 저는 도쿄에서 지질학 학회에 참석 중이었을 때 거대한 규모 9.0 지진이 발생했어요. 건물이 5분 이상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책장이 무너졌고 창문이 금이 갔으며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흔들림이 마침내 멈췄을 때 저는 대피 노력을 조직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런 다음 쓰나미가 강타한 해안선으로 향하는 구조팀에 자원하여 합류했어요. 목소리가 조용해지면서 그곳에서 본 것이 저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고 말했습니다. 평평해진 건물들과 뒤틀린 금속 사이에 서 있는 제 자신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마을 전체가 사라졌고 맨손으로 잔해를 파헤치며 생존자를 찾는 것을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7살쯤 되는 어린 소녀가 부모를 찾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50년 동안 살아온 집을 잃은 노인들이 생각났습니다. 비상 담요 아래 웅크린 사람들 위로 내리는 차가운 비가 생각났어요. 계속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발견은 나중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정확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고 그들의 연구는 위험 신호를 보여주었지만 그 경고들이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요. 더 나은 준비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만약 제가 비슷한 위협을 발견한다면 사람들이 경고를 받고 준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요. 이것은 옳은 일이거나 유명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경제적 우려보다 인간의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요. 한국 연구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어요.
그들의 헌신은 제 것과 일치했고 그들의 발전된 기술은 제 예측을 정교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미국, 일본 및 다른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만 생각했다고 인정했어요. 한국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지만 이 뛰어난 한국 과학자들과 일하면서 눈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재난 예측 시스템 중 일부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제 임무는 더 커졌습니다. 더 이상 일본에 경고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국가들이 함께 모여 지식을 공유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의 지진은 국경에 신경 쓰지 않으니 우리의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노력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어요. 과학자로서 저는 항상 순수한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만 있다면 정치적, 경제적 장벽을 넘어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은 감정, 두려움, 그리고 개인적 경험에 의해 더 강하게 움직이더군요. 제 데이터와 그래프는 몇몇 과학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지만 일반 대중과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2011년 일본 지진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은 사실을 제공하지만 인간의 이야기가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증거만으로 충분하겠지만 현실에서는 감정과 공감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진정한 촉매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과학자로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였습니다. 지진 예측으로 해고된 지 1년이 지났어요. 침묵당하는 대신 제 목소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500만 명에 도달했고 전 세계의 뉴스 기관들이 인터뷰를 위해 저에게 연락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제연구팀이 믿을 수 없는 진전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의 김 교수님 팀과 함께 일하면서 놀라운 결과를 얻었어요. 난카이 해곡에 대해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상세한 지진 예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과학 저널들이 우리 연구 논문을 출판했어요. 어떤 단일 정부도 이 존경받는 저널들이 우리의 발견을 거부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없었습니다. 새 영상에서 최신 모델이 제가 원래 예측했던 것을 확인한다고 발표했어요. 주요 지진이 30년 내에 난카이 해곡을 강타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제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생명을 구할 계획이었죠. 한국 팀과 함께 상세한 권고안을 개발했어요. 우리 계획에는 건물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더 나은 대피 경로를 만들고 일반 전화 네트워크가 실패해도 작동할 비상통신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우리 작업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들은 지진 대비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에서도 포함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초대되었어요. 처음에는 일본 정부가 계속 우리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일부 일본 도시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지역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저에게 연락하여 지역사회 준비에 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느 저녁 마리에게 이것이 실제 변화가 시작되는 방식이라고 말했어요.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도시씩이라고요. 한국 연구팀은 저에게 마치 두 번째 가족 같았습니다. 서울을 처음 방문했을 때 김 교수님과 그녀의 동료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한국 문화, 음식,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나라가 고대 전통에 대한 존중과 최첨단 혁신을 어떻게 결합했는지 감명받았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도심을 걸으며 김 교수님에게 더 일찍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난 관리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이 정말 놀랍다고요. 김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좋은 동맹을 찾는다고 말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젊은 일본 정부 관계자 그룹이 조용히 우리의 작업을 지지하기 시작했을 때 왔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연구하고 우리가 옳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대 뒤에서 그들은 우리의 권고사항 중 일부를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연구팀에 합류했어요. 그는 특히 한국 연구자들과 잘 협력했습니다. 화상회의 중에 우리 국제팀을 바라보면서 미국인, 한국인, 그리고 이제는 용감한 일본 과학자들까지 자랑스러움을 느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하나의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죠. 지진은 여전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제협력과 진실을 말할 용기 덕분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었어요.
과학자로서 저는 항상 지식이 국경을 초월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자연재해는 우리가 그린 정치적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으니 우리의 대응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국가가 공동의 위협에 맞서 즉시 협력하고 정치적 차이를 제쳐두며 단순히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했어요. 국가 간의 역사적 긴장, 경제적 경쟁, 그리고 단순한 자존심이 종종 협력의 길을 막았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오래된 긴장감이 때로는 두 나라 과학자들 사이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강대국들은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다른 나라들로부터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러한 장벽들이 개인적 관계, 공유된 목표, 그리고 단순한 인간의 연민을 통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어요. 완벽한 세계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곳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